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이 3월 31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11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벌써 3월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이면은 또 4월 시장이 시작이 되네요.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상 월 초에는 수익이 좀 좋았다가 월말 되면 수익이 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몇 개월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권에서는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좌 공개를 한 지가 이제 6개월이 됐거든요. 1년에 50% 수익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절반만큼 와 있어서 조만간 그 주말이나 시간이 될 때 한번 계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한 종목 보고요. 관심 종목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요. 편집하지 않고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불편한 점, 말이 좀 끊기거나 꼬이는 점이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보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었고요. 이 종목은 계속 눌림이 올 때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눌림 자리를 주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대금은 4,200억 꽤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던 매물도 모두 소화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에이텍TN 이 종목도 오늘 이재명 관련주죠. 상한가를 갔고 이 앞고점 계속 횡보했던 이 구간을 오늘 넘어가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가 5,000원대에서 3만원 약 6배를 갔죠.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종목은 상당히 많이 오른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인데요. 이 높은 위치를 지금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모두 소화를 하면서 앞 고점을 넘어갔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 구간이 지지 구간이고 박스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높은 위치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뉴스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새로운 사업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 비트코인 중개업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재료로 상한가를 갖고 이 종목이 이재명 관련주 그 재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블록체인 관련 재료도 같이 이 합해지면서 두 가지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텍TN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관련주였고요. 그리고 오디텍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오디텍은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발광 다이오드를 처음으로 공급한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디텍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디텍은 LED 필수 부품인 제너 다이오드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해서 LG나 삼성에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텍도 보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지 않죠. 680억 정도 나왔는데요. 차트 위치는 괜찮은 것 같고요. 괜찮다는 의미는 그렇게 고가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코로나 때문에 크게 빠졌던 부분을 제외하면 이 정도 구간대에서 이제 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고 재무 상태도 계속 흑자가 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분봉을 보면 이 구간에서 빠르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거래대금 터질 시간이 그만큼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래대금이 오늘 작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내일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갔던 한화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죠. 이런 종목도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 수혜주 운하 관련해서 최근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혜주 운하가 일단은
재개가 됐습니다. 다시 항행이 다시 재개가 됐는데 후폭풍이 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거든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요. 수에즈 운하가 재개가 된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종목에는 악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눌림이 왔을 때 매매하기에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재개가 정상화까지는,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눌림에서 잡기가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른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다른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유한 종목을 보면 오늘 DPC가 좀 장중에 상승이 나왔었고요. 9%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매도하진 않았고요. 매도를 아직 걸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차트의 위치가 이 정도, 이 높은 구간, 고점 구간의 매물을 어느 정도는 소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얼만큼 시간이 지나서 여기를 뚫어낼지 모르겠지만 또는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을 한번 받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흐름, 오늘 거래 대금이 약 1000억 정도 나오면서 이 매물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조정보다는 아마도 눌리던지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여기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랩에 상장 재료가 있어서 그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 보면은 오늘도 또 하락을 했고요. 이 종목은 거래 대금은 좋은데요. 이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거든요. 250만 주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는 좀 높죠. 5만 2천 원대니까 만약에 5천 원대라고 치면은 약 2,500만 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수는 250만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식 수로 봤을 때는 주식 수가 적다는 것은 세력들이 상승을 시켰다가 어느 순간 좀 팔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의 물량이 이 정도면은 상당 부분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거래량 없이 흐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차트를 봤던 그런 경험상 이 정도 연속적인 거래 대금이 약 5천억 정도가 연속으로 나왔으면은 어디에서 저점이 형성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요. 저점이 잡히고 나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슈팅, 거래량이 실리는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좀 약한 흐름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관심 종목을 보면 여전히 크게 조정이 나오거나 하는 흐름 없이 일정 구간에서 박스권의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낮은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은 히토류 관련주고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이기 때문에 재료는 당분간은 소멸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조정은 나오지 않아서 계속 대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하락이 나왔지만 그냥 이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승폭을 보면 이 구간이 이제는 절반 구간이고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머물렀던 저항받았던 구간 이하로 빠질 때 한 번 정도 진입을 해보면 이 상승할 때의 거래대금이 좋았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삼성출판사도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꽤 좋았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동성이 너무 적어졌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계속 높은 구간에서 횡보만 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되면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세력들이 물량 정리할 그런 시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낮은 위치를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퓨처넷도 여기에서만 이 구간이 지금 박스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내려오고 낮은 구간에 올 때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소프트가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마찬가지로 그냥 이 구간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절반 언저리 구간 이하에서 한번 진입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오공, 이 종목도 그 디즈니 관련주였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니뮤직, 이 종목은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지니뮤직하고 이 KTH가 상승할 때 거의 비슷한 재료로 움직였었거든요. 뉴스를 한번 보면요. 뉴스가 KTH가요. 이 뉴스를 한번 보면은 신설된 콘텐츠 전문기업 KT 스튜디오 지니는 스토리 위즈가 보유한 원천 IP 자산을 활용을 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를 스카이TV 실시간 채널, 올레TV, 스카이라이프 등 그룹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KT의 온라인 전문 유통기업 KTH에서 이 국내외 후속 판권을 유통을 하겠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인 OTT 디즈니 플러스와는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니하고 KTH하고 거의 같은 재료로 같은 날 상한가를 갔었고요.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KTH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꽤 괜찮았고요. 상승할 때 상한가 가는 날은 800억대였지만은 그 다음 조정에는 2천억 이상 나왔고 이 음봉을 소화하는 양봉에서는 또 2,300억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가권에서 거의 2천억 정도 나왔고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기준봉 이후에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죠. 그래서 기준봉 이후에 더 치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면 이 기준봉에 좀 낮은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좀 유리하고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준봉 이후에 치고 상승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낮은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번 기준봉 위에 올라갔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상승을 크게 했는데 내려오지 않고 이 구간에서 날짜가 좀 많이 지났습니다. 거의 비슷한 재료로 상승을 했는데 디즈니 이 손오공은 다른 재료고요. 하지만 같은 OTT 관련주죠. 여기에서 좀 깊은 조정이 나올 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낮은 위치에서 진입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려오지 않고 계속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엠텍, 포스코 관련주고 리튬호스 관련주죠. 근데 리튬호스라는 게 결국에는 전기차와 관련된 재료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수급을 보면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너무 작아져서 계속 단봉으로만 횡보를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서 기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좀 깊은 조정이 한번 올 때 그럴 때에만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의 2주 동안 매수되는 종목이 한두 종목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매수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장에 흘러가고 있고 상승한 종목들은 조정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또 반대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 시장이 좀 과열돼 있지 않나. 지수는 과열되지 않지만 일부 테마에서는 좀 과열된 현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크게 상승이 나왔던 이 윤석열 관련주들 있죠. 너무 지금 최근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또 고점에서 이제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죠. 좀 조만간에 한번 깊은 조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과거에 많이 그래 왔거든요. 이렇게 연속적인 큰 상승이 나오면 크게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현대바이오가 이때 당시에 한번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종목이 대웅제약도 있었고, 이트론도 그랬죠. 연속된 양봉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요. 동방도 이 구간에서 크게 급락이 나왔었고, 이 종목은 이 정도 빠졌지만은 그 KTH라던가 그때 당시 관련주들이 2등주나 3등주는 이렇게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KCTC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연속된 양봉이 이어진 후에는 급락이 나오는 패턴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 높은 자리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선 관련주, 지금 윤석열 관련주가 지지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만큼 크게 상승을 했는데, 뭐 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 조정이. 그래서 덕성이나 서영 같은 경우가 1등주, 2등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덕성을 1등주, 상승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367%고요. 저점 대비 고점의 폭이. 그리고 서영 같은 경우는 275%, 꽤 크게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도 이 서영 같은 경우에는 약 2,500억대 이상 나오고 있고, 덕성은 2,000억 이상을 좀 더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성이나 서현 이 정도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한 종목 중에서 뭐 깨끗한 나라 이런 종목도 있지만 현재 단기 과열 중이고, 대장주 위주로 투매가 나올 때는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반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제 4월 달의 시작인데 4월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